창설하게 된 계기요? 창설된 계기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저보러 너 공포영화 좋아하지? 네가 해. 그래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미주 쪽, 미국이랑 영어권 나라 맡고 있는 프로그래머 박도신이고요. 부산국제영화제 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어필한 거라고 그러면 영화제에서 되게 오래됐어요. 2001년서부터 근무했으니까 횟수로 22회째 되네요. 처음에 저희 미드나잇 패션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그 미드나잇 패션 담당을 맡고 있는 미드나잇 시작한 지가 200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라서 밤 1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3편을 동시에 다음날 새벽 5시, 6시까지 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미드나잇 패션 팬들분이라면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이 되게 복잡해요, 사실. 이게 어느 기준을 맞추냐에 따라 틀린데 제 이제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물론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관객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젊은층 관객이랄지, 이런 거는 노년층에 좀 맞을 것 같다라든지, 그 두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은 사실 그게 좀 쉽긴 한데 그 주관적인 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선정을 막상 하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적인 흐름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그걸 보고 있자면 두 가지인데, 여성 영화인들, 특히 신인 감독들 중에 여성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제마다 이제 쿼터제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성 영화인의 숫자를 맞춰야 된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인 감독들 중에 여성 영화인들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영화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또 하나가 배우들이 영화를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시 아이젠버그라는 배우 같은 경우에도 비록 선정은 안 됐지만 영화를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뭐 에단 호크 그런 사람들도 꾸준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퀄리티가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앤소니 심이라고 캐나다에서 두 번째 여분의 영화를 만든 배우이자 감독인 사람이 있는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교포들의 영화 활동이 그전서부터 있었는데 활발해지지 못하고 있다가 미나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독립영화계에서는 특히 한국 교포들 감독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케이스는 틀리긴 하지만 작품 자체도 굉장히 좋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던 이민자들 얘기인데 굉장히 완성도 있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2의 미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또 오십니다, 감독님이. 그래서 아마 관객 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콰이어트 걸이라는 아일랜드 작품인데 신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완숙한 연출력이라고 할까요? 어린 소녀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린 소녀가 잠깐 이제 다른 집에 맡겨졌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스토리인데 끝에 굉장히 슬퍼요. 특히 이제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봅니다. 요번에 좀 거장 감독들 영화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아 바움백 감독의 화이트 노이즈라는 작품이 있는데 특이합니다. 노아 바움백 특유의 좀 현실성 있게 만들면서도 좀 코믹하게 만드는, 이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담 드라이버가 노아 바움백과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같이 했었는데 이 배우가 역시 이 작품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작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오늘 요번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가 벤시의 이니셜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3빌보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었던 마틴 맥도나 감독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별거 없어요. 근데 그 별거 아닌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게 진짜 3빌보드 같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빌보드보다 더 나은 작품인 것 같아요. 콜린 페럴이 주인공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스카상 후보에도 들지 않을까. 물론 제 예상이 맞는 적은 별로 없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연기력을 여기서 선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아마겟돈 타임이라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자전적인 영화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실질적으로 겪었던 그 일들을 토대로 한 영화인데 이 작품 동안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고 배우들 연기가 역시 너무 좋습니다. 안소니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연으로 나오긴 하는데 역시 연륜이 있구나. 그리고 그 외에 출연하는 배우들 같은 경우도 앤 해서웨이도 나오기 때문에 좀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이 작품도 좋은 작품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이제 오픈 시네마로 소개하는 작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작품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많은 장르들을 가지고 있는 코미디, 액션, 스릴러, 사이파이까지 싹 다 총집합을 해놓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4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올해 미국 영화 개봉한 것 중에 가장 화제작으로 떠오를 정도로 특히 젊은 층에서 아주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오픈 시네마 특히 이제 대형 화면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관객들 진짜 특히 젊은 층 분들 제가 자꾸 젊은 층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젊은 층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콘 섹션으로 소개되는 작품인데 데이비 크로넨버그라고 있거든요. 그 광팬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이한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 분인데 아이콘 섹션이지만 올해 특별하게 야외 상영장에서 선을 보이게 됩니다. 데이빗 크로넨버그 팬들이라고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화 스타일을 대형 화면에서 보실 수 있어요. 데이빗 크로넨버그 팬이 아니더라도 좀 특이한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또 애프터 선이라는 작품인데 아빠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한 20년 전에 아버지와 같이 여행을 떠났었던 거를 회상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작품인데 올해 이제 칸느 비평가주간에서 소개를 했고요. 제일 화제가 됐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딸 가진 아버지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드나잇 패션이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올해 새로 부활을 했습니다. 올해 총 4편의 미드나잇 패션용 작품이 소개가 되고 나머지 2편은 다른 섹션의 장르성이 짙은 영화들을 묶어가지고 총 6편이 소개가 될 텐데 혹시 슬래셔 무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주 정통 슬래셔 무비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잔인하거나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들이 뭐 안 나온 건 아니었는데 웰메이드해서 좀 그 퀄리티 높은 작품들은 제가 그렇게 딱히 많이 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라는 영화를 연상시키는 진짜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잊고 영화에만 집중하고 싶다, 이 공포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작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이 하나 있어요. 독립 영화이면서도 오락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올해 미드나잇 패션에서 제티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포 영화이면서도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들만 출연하는 영화인데 정말 아이디어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공포로 시작하다가 차후에는 좀 약간 블랙 코미디로 흐르는 그런 작품인데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공포 영화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는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더 메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갇힌 섬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셰프한테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다가 그 섬에 이제 고립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저희 이제 모토가 있거든요. 미드나잇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지 말아야 된다. 밤에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트는 거기 때문에 깨어 있을 만큼 진짜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어야 되는데 이 작품이 그 취지에 굉장히 딱 맞는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의 노예, 영의 조우라는 작품입니다. 인도네시아 작품이고 이거는 이제 조코 아너르라는 인도네시아 감독,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자기의 전편이었었던 사탄의 노예라는 작품의 후속편인데 요거는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영이 출연하고 귀신이 출연하는 요것도 저도 진짜 보시게 되면 아예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럴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페스티벌 스태프들한테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답변을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영화를 취미로 보는데 영화 보기가 직업인 프로그램들의 취미는요. 저는 낚시 좋아해요. 서울에 살다가 10년 전에 이제 부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점이 부산에서는 낚시터가 굉장히 많다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포인트나 그런 거에 좀 궁금하다. 잘 잡히는 데가 어디냐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륙도에 배 타고 가시면 일자방파제라 고기 새벽 배 타고 가시면 굉장히 잘 잡힙니다. 네, 10번 이상 관람한 영화는 최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 시절 때 조스 1 스필버그 그 영화는 제가 10번이 아니라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그 상어라는 그 괴물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기보다도 그 인물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 한 10번 정도 봤었고 68년도인가 로즈마리스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 와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있는 영화라서 엑소시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70년대 초반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왜 또 다시는 안 나오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고 잘 만든 영화라서 제가 세 작품 합치면 한 50번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창설하게 된 계기요? 창설된 계기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저희 허문영 위원장이 저보러 너 공포 영화 좋아하지? 네가 해! 그래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요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생각이 안 나서 겁나지만 가치 있는 도전. 제가 이제 영화제 일반 관객으로 온다고 그러면 솔직히 어느 영화를 볼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다 하면 무작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취향이 아닌 영화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도전을 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도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영화제는 이제 영화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영화나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표고하기도 힘들어서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주중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그나마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그 관객들 분의 협조가 굉장히 컸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관객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해도 부산 영화제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